또 요즘엔 세간의 화제입니다. 모든 볼거리들을 다 제공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예. 저는 그때 신인규 변호사를 보면서 장례식 갔다 막 그랬는데 초상집 갔다 그랬는데 뭐 별의별 쇼가 다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프로레슬링 옛날에 어렸을 때 WWF 보면서 자랐는데 그게 지금 실사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체어샷 막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공당 여당의 전당대회 합동연설 과정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라기보다 이제 강목 대회나 뭐 조폭 대회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제 몸싸움까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어요. 내전 상황이고. 그럼 내전의 주체는 누구냐? 검사 권력의 연장을 꿈꾸는 한동훈을 대표로 하는 이제 검사 권력이 있는 거고, 그 옆에는 이제 기존의 이 국민의힘의 뭐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 그렇죠, 보수 세력인데 구태 보수죠. 그러니까 구태 보수.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정말 정치를 제대로 못한다라고 비판을 받는 세력들이 한쪽에 이제 스크럼을 짜고 있는 건데, 이 양대 진영, 그러니까 뭐 영남과 수도권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지금 시원하게 거의 붙고 있는데, 정치에서도 금도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같은 당이라 그러면은 서로 비판을 하더라도 어느 선을 지켜가면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내부 폭로, 이 내부 폭로가 수사 사안으로도 비화될 수 있는 수준의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게 이젠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 심리적 분당 상태가 물리적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수순을 밟을 것이다라고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제 태도가 결국 이제 자기들 권력 잡으려고 저러는 거잖아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또는 당원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권력 잡아가지고 그 권력에서 뭔가 좀 떨어지는 꿀맛 보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국은 비윤과 친윤 간의 대결 구도잖아요. 배신자라고 계속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의 배경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냥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에 부딪히는 거라고 저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전당대회 하는 이유가 결국 권력 누가 잡아서 그 권력을 누가 향유하고 그 권력으로부터 내려오는 다른 어떤 혜택들을 누가 받느냐, 여기에 싸움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과연 왜 저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그렇지. 네. 결국은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게 배신자라고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동훈 후보는 그걸 또 국민을 위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본인도 권력 잡고 나중에 대선까지 가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저런 행동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렇게까지 격렬하게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에는요, 사실은 권력 싸움에 권력 투쟁의 암투 속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는 권력 투쟁이 뭐 전당대회에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거 싸울 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이죠. 지금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축입니다.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지지율이 완전히 지금 추락을 해가지고 나라 자체가 지금 마비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은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고, 서로 저렇게 치고받고 지금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는 국면인데, 저렇게 해서 결국은 공멸이죠. 공멸이고, 그 공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조금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양쪽 다 의미 없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지난번에 MB와 이제 박근혜 대선 경선 과정에서 2007년도. 그때 서로 막 진짜 난타는 아니었습니까? 의혹들이 막 제기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실로 막 나중에 이제 수사돼요. 다 감옥 가고 둘 다 감옥 갔어요. 둘 다 감옥 갔죠. 결국 끝은 학교. 감옥이에요, 감옥. 근데 이번에도 거의 당연하죠. 뭐 댓글 뭐 이런 거, 댓글 뭐 팀 얘기하던데, 그것도 사실은 나중에 수사되면 수사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당시 드루킹이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3년 받고 업무방해 그리고 징역 1년에 이제 그 집행유예 받았고요. 김경수 지사가 징역 2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공직자의 신분을 이용해서 했다는 의혹이기 때문에 사실 드루킹보다 더 심각한 압범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했던 검사가 윤석열 검사예요. 윤석열 검사가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나 수사해야 된다, 이거 중대범죄다 이렇게 규정했거든요. 그럼 지금 요 범죄 똑같은 범죄 아닙니까? 매우 중한 범죄다. 윤석열 검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옥균 프로젝트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김옥균 프로젝트. 3.1천하. 3일이 될지 뭐 석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이철규는 뭐 그거 뭐 그런 거 사실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던데, 가능성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능성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3일은 아니더라도 3일은 아니고 뭔가 계속 흔들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 이제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 대권까지 가려면
척을 지고 각을 세우고 공격을 해야 돼요. 네. 지금도 이미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한동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을 전혀 분리해서 볼 수 없고 함께 가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려고 할 거라고요. 그렇네요.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대권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같이 망하는 거니까. 네. 그런 시도를 할 건데 그런 과정에서 충돌을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허용하겠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동훈은 어떤 사람일까요? 생각을 해봐. 본인이 오랫동안 몇십 년, 30년 이상인가요? 그 정도를 계속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키웠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왔어. 네. 자기가 볼 때 한동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감히?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 네가 이 자리에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 그냥 이게 정치적 동지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검찰에서 부하와 상관이에요. 네. 신인규 변호사도 알겠지만 검찰의 그 계급은 거의 군대하고 비슷하잖아요. 충성심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되들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거기에서 경로가 나오는 거예요. 문자 폭탄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경로했다는 그렇네요. 거잖아요. 경로했다고 아니 얘기하셨어요. 감히 이렇게까지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을 안 해? 아하.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볼 때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봐요. 근데 저는 예. 조금 이제 이거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선거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뚜껑 열어봐야 일부러 그 단어 쓰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개표를 표현을 쉽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죠. 결국에는 한동훈이 대표가 되면 의외로 원희룡이나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반발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또 어떤 생각도 드냐면은 네네. 이분들은 한 평생을 기회주의로 좀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소름 돋게도 네. 또 한동훈 체제에 순응하면서 또 기어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그러면서 저는 한동훈이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저도 영원히 척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사 동일체라는 이 습성 자체가 배어 있는 사람이고 네.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척을 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은 약간의 이미지 변신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중심으로 또 다시 보수가 한 번 또 세탁기에 들어가면서 국민 네. 앞에 또 한 번 분식 회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훈이 대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으로 틀어버리고 예를 들어 그러면서 오세훈이 등판을 하면서 뭔가 이 당이 또 우리 새롭게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윤석열을 버리는 이제 이런 구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네. 이 보수의 변신 뭐 변신은 무죄가 아니라 이거 변신 유죄거든요. 유죄예요, 유죄. 보수의 변신은 유죄이기 때문에 네. 전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한동훈 체제가 만약에 들어선다면은 저는 아주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고 제가 오마이TV에서 그 네. 흐름을 계속 추적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누가 대표할지 모르겠지만은 꿀잼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원래 제일 보고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다 구경에서. 보니까 근데 싸움도 네. 너무 수준 낮은 싸움을 하다 보니까 좀 흥미거리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되든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 문제가 발생한다.